드디어 4월이면 KF-X의 시제기 6대가 출고되어 시험 비행을 진행합니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견제는 물론 미국조차 자국의 F-35 판매를 위해 협력을 거부했지만 한국은 끝내 기적을 일궈내 개발에 성공했으며 2달 뒤엔 그 결실이 열매를 맺을 예정인데요. KF-X는 예산으로 총 8조 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국방사업이며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한 F-5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KF-X는 처음 개발하는 전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블록별로 나뉘어 개발과 개량을 진행하며 블록 2에 이르러선 스텔스 능력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우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4.5세대 최강으로 거듭날 텐데요. 무엇보다 최근 개발사인 카이에서 블록 3의 개량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마침내 KF-X가 아시아 최강의 스텔스기로 거듭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중국에선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한국은 스텔스기를 개발할 역량이 부족하며 설령 가능하다 해도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애써 폄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스텔스기인 KF-X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동아시아의 요충지인 한국을 점령하고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자신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F-35를 넘어선 KF-X에 중국에서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전에서 공군은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병과이며 공군의 핵심인 스텔스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초강대국인 미국과 그에 준하는 러시아, 중국뿐인데요. 중국 공군은 자국의 제22 아시아에서 개발한 유일한 스텔스기란 점을 내세워 동아시아의 주도권은 중국이 잡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을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옆나라인 한국이 KF-X를 개발하면서 중국의 야심찬 계획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KF-X는 장기적으로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인 KF-16까지 대체하기 때문에 최대 500대가 넘는 물량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블록3가 개발될 2030년대에는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 패권 다툼이 훨씬 심해질 텐데요. 중국 공군은 자국의 제22 현존 스텔스기 중 최약체로 평가받지만 엄청난 물량을 내세우는 인해 전술이 주력이기 때문에 한국 공군은 적절한 물량과 압도적인 성능으로 상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요. 공군이 전쟁의 판도를 결정짓는 미래의 전장에서 KF-X는 한국 공군의 희망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고작 4.5세대 최강에 만족할 생각 따윈 전무하며 블록3는 최소 F-35와 대등 혹은 능가하는 성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KF-X는 최고의 전투기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의 협력을 받아 스텔스 능력의 핵심인 외형에서 현존 최강의 스텔스기인 F-20이나 그에 맞먹는 F-35를 적절히 혼합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KF-X의 기본 스텔스 능력은 4.5세대를 넘어 5세대에 매우 근접했으며 스텔스기의 필수 요소인 내부 무장창을 탑재할 경우 완벽한 5세대 전투기가 탄생하는데요. 심지어 KF-X는 모델 역변환이라는 설계를 적용해 현존 전투기 중에서도 손꼽히는 기동성을 자랑하는데 이 기술은 무려 F-35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되었으며 로키드 마틴에게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무엇보다 KF-X의 활용 점정은 바로 국산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공대공 미사일은 전자장비, 엔진과 더불어 전투기의 성능, 더 나아가 공군의 전력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전력이며 현재 자체 기술로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 러시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블록2를 양산할 시점엔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며 5세대 전투기가 주력인 중국,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해 스텔스기 사냥에 특화된 미사일입니다. 보통 스텔스기는 적 레이더의 범위에 들어서면 방해 전파를 내뿜어 탐지를 벗어나지만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역으로 이 방해 전파를 추적해 적 스텔스기를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으로서는 본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제20의 스텔스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었으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를 무려 500대씩이나 생산하니 압도적인 물량으로 소모전을 강요하던 중국 공군의 전력도 물거품이 되었는데요. 중국은 한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무인 전투기 J7이나 J8 수백 대로 최대한 전력을 소모
소모시킨 뒤 자국의 주력 전투기 J-10이나 J-11을 모조리 출격시켜 최후의 결전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KF-X 앞에서 구식 전투기인 J-7이나 J-8 따윈 말 그대로 추풍 낙엽처럼 쓸려나갈 뿐이며 평범한 4세대 전투기인 J-10과 J-11도 KF-X의 상대가 되질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국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J-20도 스텔스 능력이 무용지물이 된 것은 물론 100대에 불과한 물량으로 무려 500대씩이나 되는 KF-X를 막아야 하니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이런 KF-X를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동남아의 맹주인 인도네시아에게 KF-X 50대를 수출했으며 한국산 무기의 단골 손님인 태국과 필리핀도 KF-X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가장 큰 주적인 대만조차 미국의 불합리한 무기 도입 강요에 반발해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KF-X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수출을 의존해 대만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2000년대와는 달리 사드 사태 이후 중국과 관계가 파탄난 현재는 한국도 적극적으로 대만의 KF-X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에서 타국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양국이 원활한 관계를 맺어야 가능하며 특히 현대 무기의 정점인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곧 두 나라의 굳건한 동맹을 의미하는데요. 즉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의 스텔스기인 KF-X를 도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망 전선에 동참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간신히 프로펠러기를 개발했던 나라에게 현대 무기의 정점인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끝내 기적을 일궈내며 어느덧 KF-X의 양산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현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KF-X는 이런 외세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의 푸른 영공을 굳건히 수호할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